거울 앞에 서서 어느 날 문득 하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을 때의 그 기분 기억하시나요? 어? 새치가 생겼네. 순간 머릿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떠오릅니다. 이거 뽑으면 더 많이 나려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새치 하나 뽑으면 3개가 더 난다더라. 하지만 과연 이 속설은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흰머리에 관한 가장 흔한 4가지 속설을 파헤치고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흰머리가 갑자기 늘어난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변화가 단순히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영양 문제 혹은 유전 때문인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흰머리의 원인과 관리법, 그리고 흔히 듣는 속설들의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속설부터 짚어봅시다. 흰머리에 관한 첫 번째 속설, 새치 뽑으면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왜 생겼을까요? 실제로는 모낭 하나에서 머리카락 한 올만 자랍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모르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시기에 우연히 한 올을 뽑고 나서 더 많이 난 것처럼 느끼는 심리적 착각에서 비롯된 속설입니다. 이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기대에 맞는 경험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늘어난 흰머리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흰머리 한 올을 뽑았고 며칠 후에는 또 다른 흰머리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 올 뽑으니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의 새치 증가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과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와 여러 연구 결과에서 흰머리를 뽑는 행위가 흰머리 발생을 가속화하거나 늘리는 원인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뽑는 습관은 두피에 자극과 염증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뽑을 경우 모낭 손상으로 이어져 탈모가 진행될 위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소 새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뽑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두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속설,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아침에 흰머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신체 내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를 파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은 멜라닌 색소 생성에 문제를 일으켜 흰머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아침에 흰머리가 확 늘었다는 표현은 실제 생리적 현상과는 다릅니다. 머리카락은 하루에 약 0.3형, 4자람으로 흰머리가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멜라닌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차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이지 한순간에 하얗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와 흰머리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가 고갈되어 머리카락이 검은색을 잃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는 새치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흰머리는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흰머리 발생의 7080%는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조기 새치를 경험했다면 자녀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흰머리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머지 2030%는 생활습관, 식습관, 환경,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등이 흰머리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유전적 영향이 크더라도 후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흰머리가 조기 발생한 사람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건강 습관을 지킨 이들은 흰머리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이는 유전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속설, 검은 콩 등
특정 식품을 먹으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일부 영양소는 모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비오틴, 엽산, 비타민 B12, 철분, 아연, 구리 등은 멜라닌 색소 형성과 두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 결핍이 심할 경우 흰머리가 빨리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먹으면 흰머리가 다시 까매진다는 직접적인 과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부족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영양 상태 개선과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한 머리카락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식품이나 보충제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식단 전체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를 경험하면서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중년 여성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45세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흰머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꾸준한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흰머리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평소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특히 철분과 비타민 B12, 비오틴 등의 결핍이 의심되었죠. 전문가 상담 후 그녀는 매일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콩류를 챙겨 먹는 식단으로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명상과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6개월 뒤 새치가 점차 줄어들고 모발의 윤기와 탄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속설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가 흰머리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단이 흰머리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몇 가지 핵심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는 풍부한 엽산과 철분이 들어있어 두피 건강과 모발 색소 형성에 중요합니다. 엽산은 DNA 합성과 세포 재생을 돕고 철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모발에 영양을 원활히 공급합니다. 둘째, 검은콩과 콩류입니다. 콩류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모발 구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콩은 항산화 성분도 많아 두피 세포 손상을 막아 흰머리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은 비오틴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모발 성장과 건강 유지에 긍정적입니다. 비오틴은 케라틴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넷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 염증 완화와 두피 건강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과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흰머리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중간에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얼마나 다양한 영양소를 챙겨 드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식단에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흰머리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흰머리 관리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뽑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영양, 자외선 차단, 두피 위생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흰머리 예방과 진행 지연에 도움이 되는 주요 영양소로는 비오틴,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아연, 구리가 꼽힙니다. 예를 들어 비오틴은 케라틴 합성을 촉진해 모발 건강을 돕고 비타민 B12 결핍은 조기 흰머리와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피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평소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콩류, 해산물, 살코기 등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년 이후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 역시 흰머리의 중요한 요인인 만큼 명상,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완화가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가나 심호흡은 교감신경 과활성화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흰머리 관리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두피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 환경은 모낭 건강에 직접 연결됩니다. 두피에 쌓인 각질, 피지, 먼지 등이 염증을 유발하면 모낭이 약해지고 흰머리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피 전용 샴푸 사용, 적절한 두피 마사지, 정기적인 클렌징은 흰머리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피 마사지 시에는 혈액순환 촉진 효과와 함께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머리에 대한 4가지 흔한 속설과 그에 대한 과학적 진실, 그리고 흰머리 관리법을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완전히 없애기 어렵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진행을 늦추고 두피와 모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흰머리 관리를 위해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의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신 연구와 실생활 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